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법 요소에서 부정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 표현하면 안부정, 못부정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안부정은 의지부정이고 못부정은 능력부정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억하면 이제 안부정에서는 단순부정과 이제 못부정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정 표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정 표현은 일단 그 어떤 형식에 따라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 즉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이 있습니다. 역시 안 부정도 단형, 즉 짧은 부정의 형태는 안, 이 안은 아니를 줄임말의 형태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의 장형, 긴 형태는 이런 형태죠. 무엇이 아니하다. 자, 이게 장형 부정의 형태가 됩니다. 또는 앞에 체언이 오는 경우는 체언이 아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옆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정한이는 학교에 안 갔다 할 때 이 안은 단형이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장형이죠. 자, 그런데 학교에 가지 마라, 자, 요 형태는 장형이지만, 자, 이거 지금 지 아니하다가 아니고 지 마라의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자, 명령형인 경우, 문장이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지 마라. 그 다음 청류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뭐하지 말자. 자, 요렇게, 자, 요런 형태도 띄고 있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다시피 의미상 의지부정과 단순부정 해놨는데, 정한이는 학교에 안 갔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 가지 마라. 얘들은 전부 다 의지부정이죠. 그죠? 우리 어떤 의지로서, 어떤 주어의 의지로서 가지 않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덥지 않다. 자, 이거 의지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날씨가 덥고 안 덥고는 의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의 차이는 뭐냐? 그런 겁니다. 주어가 유정명사인 경우, 자, 이때는 부정 표현을 만들면 의지 부정이 되고요. 주어가 무정명사인 경우, 우리 날씨는 무정명사죠. 단순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바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자, 이 경우도 단순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덥다라는 건 서술어가 또 형용사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 문장을 보면 이게 의지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맞죠?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부정입니다. 자, 우리 못부정은 흔히 능력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단형 부정은 못, 자, 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형 부정은 지 못하다. 자,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예문을 보더라도 정한이가 그 문제를 못 푼다. 자, 이 못, 자,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맞죠? 얘들은 전부 다 단형과 장형으로서 얘들은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낸 능력 부정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능력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자, 이거 능력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겁니까? 아닌 거죠. 맞죠?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건 능력이 아니고, 뭔가 그 어떤 그 대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뭔가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죠. 얘는 뭔가 아쉬움을 드러내는, 자, 그런 부정이라는 겁니다. 즉,
자, 능력 부정은 서술어가 자, 동사인 경우, 자, 뭐 푼다, 우리 풀다 같은 경우는 동사죠. 자, 능력 부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술어가. 자, 그런데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정문이 된다. 자, 여기서 아쉬움을 드러낸단 말은 그 대상이, 부정의 대상이죠. 자, 대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부정문이 된다. 자, 이렇게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목부정도 능력 부정 외에도 대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드러나는, 자, 이런 부정문 표현도 있다 정도만 알면 실제로 예문을 보고 뭐 서술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거를 떠나서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부정과 목부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시 안부정의 가장 기본은 의지부정이고요, 목부정의 가장 기본은 능력부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 표현 중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자, 한번 요거 한 개만 살펴봅시다. 바로 부정 표현의 중의성입니다. 자, 정한이는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안부정으로서 의지부정에 해당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 않다, 않았다. 자, 부정의 표지가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부정문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밑줄을 이렇게 먼저 꺼볼게요.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한번 보세요. 자, 이 부정 표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한이가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다에를 부정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정이죠. 맞아요. 숙제를 하는 행위를 자체를 안 한 거.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숙제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숙제를 안 하고 뭐 게임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집에서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뭐 학원에 가서 숙제를 했다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어제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제는 숙제 안 하고 뭐 오늘은 했다, 또는 모레는 했다, 뭐 이런 거. 뭐 어저께는 했다, 뭐 그냥 아랫께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날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한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한이는 안 하고 철수는 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안았다, 여기 안 부정은 지금 5가지를 동시에 부정하는 그런 어떤 부정 표현의 중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중의성을 해소해야겠죠. 그죠? 이 문맥적으로도 해소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해소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부정하는 대상에 보조사 은는 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제를 부정하려면 정한이는 어제는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집에서를 부정하려면 정한이는 어제 집에서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자, 숙제를 부정하려면 정한이는 어제 집에서 숙제는 하지 않았다. 하다를 부정하려면 정한이는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지는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대상에다 보조사 은는을 붙여주면 우리 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정하는 대상에 강세를 주어서 말하면 됩니다. 강세를 주어 발음하면 역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를 부정하려면 정한이는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발화의 상황에서 좀 가능하죠. 또는 이제 그런 걸 강세를 주기 위해서 문장에서 어제에다 이런 식으로 강조 표시를 좀 찍어준다던가, 자, 그런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어순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문맥을 바꿔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제를 이제
이제 부정하려면 정한이는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어제는.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순을 바꿔주면 역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정 표현은 앞에서 배웠던 부정 표현의 표지, 안부정과 뭐 부정,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응용을 해서 이제 부정 표현의 중의성, 자, 요거를 판단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정 표현이었고요.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우리 문법 요소, 즉 통사론 마지막입니다. 인용 표현까지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용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죠. 자, 직접 인용이라는 것은 즉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표현을 말하죠. 맞죠? 자, 그래서 옆에 예문을 보면 관객들이 하나둘 나서서 당장 환불해주세요 라고 외쳤다. 즉 관객들이 한 말, 자, 요 말을 그대로 직접 옮겨 놓은 것을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접 인용의 표지는 뭐냐? 자, 일단 직접 인용은 이렇게 큰 따옴표가 먼저 무조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의 조사, 인용 조사라고가 붙습니다. 자, 물론 인용 조사는 우리 격조사 중에 무슨 격조사죠? 인용의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이게 직접 인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인용은 즉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자기의 말로 바꾸는 것을 말하죠. 자, 예를 들면 관객들이 하나둘 나서서 당장 환불해 달라고 외쳤다. 자, 이렇게 바꿔버렸죠. 자, 이렇게 바꾼 걸 간접 인용이라는데, 자, 직접 인용과 비교해 보니까 큰 따옴표가 없죠. 즉 간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용의 조사 뭐가 들어간다? 인용의 부사격 조사, 자, 고가 들어간다는 거.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요 정도는 이제 가장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기본적인 건데, 실제로 우리 이 인용 표현이 나오면 바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지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높임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종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예문을 봅시다. 관객들이 하나둘 나서서 당장 환불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바꾸면서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맞죠? 인용 부분에 지금 종결형이 바뀌죠. 그 다음에 격조사, 인용의 조사 바뀌고 뭐 나머지는 바뀌지 않았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어제는 무서운 영화는 못 보겠다 라고 하더니, 자, 요 부분이 직접 인용이죠. 자, 이거를 이제 간접 인용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아까는 무서운 영화를 못 보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뀜으로써 자, 변한 부분을 봅시다. 일단 인용격 조사는 당연히 바뀌죠. 자, 그리고 뭐가? 어제가 아까라는 자, 시간 표현이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변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자, 이거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인용 표현에서는 가장 뭔가 문제로 출제가 된다던가 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걸 바꿀 줄 아는 어떤 능력을 어떤 물어본다던가, 자, 요런 거에 있어서는 아마 인용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통사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긴 시간 동안 자, 우리 통사론 공부한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문법은 복습입니다. 자, 복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등을 좀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 아마 문법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